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월요일 MBC 생활뉴스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강원도 홍천에 343mm의 물폭탄이 떨어지는 등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지역에 밤사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모레까지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최찬 기자 전해주시죠. 밤새 강하게 내리던 빗줄기는 현재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충북 청주시, 강원도 춘천 등엔 호우 경보가 내려진 상태고 경상북도와 충청도 등 일부 지역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도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렸는데요. 기상청은 빗줄기가 잦아들면서 5시 30분에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의 호우특보를 해제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전 8시까지 서울 성북 183mm, 경기도 가평 221mm의 비가 내렸고 강원도 홍천군 내면은 343mm로 최고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집중호우는 오늘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북과 경북 북부 지역엔 50에서 100mm,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역은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2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내리는 곳도 있어 계곡이나 도심 하천변, 야영객들은 대피하고 산사태나 침수에도 대비해 줄 것을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또 제3호 태풍 남마돌이 내일 새벽 서귀포 남쪽 160km 부근 해상으로 접근할 전망이어서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MBC 뉴스 최유찬입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수도권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축대가 무너지면서 고속도로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고 흙이 집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흙으로 가로막힌 고속도로에서 굴착기가 쏟아진 흙을 퍼나릅니다. 어젯밤 9시쯤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인근 공사장에서 갑자기 쏟아진 많은 비에 축대가 붕괴됐습니다. 축대 안에 있던 흙이 도로를 덮치면서 경부고속도로에서 영동고속도로로 이어지는 신갈분기점 램프 구간 2개 차로가 모두 막혔습니다. 경찰과 한국도로공사는 차량을 우회시킨 뒤 지금도 복구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쏟아진 토사하고 구조물들이 저희 노선을 완전히 덮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장비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오늘 새벽 1시쯤에는 경기 고양동의 한 주택에 흙더미가 쓸려 내려왔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비로 공사장에 쌓였던 흙이 흘러내리면서 낮은 곳에 있는 집을 덮쳤습니다. 새벽 내내 복구 작업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창문을 흙이 덮치니까 창문으로 흙이 들어오려고 그래가지고 흙을 부랴부랴 퍼냈죠. 경기도 왕숙천과 강원도 홍천강 유역에는 집중호우에 물이 불어나 홍수주의보가 내려졌고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주택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접수돼 긴급 복구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MBC 뉴스 홍승욱입니다. 폭우 속에 경부고속도로에서도 빗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선 한밤중 대형 공장의 화재로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는데요. 사건 사고 소식 송양환 기자입니다. 택시 뒷부분이 찌그러졌고 옆면에도 긁힌 흔적이 뚜렷합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경부고속도로 판교나들목 부근에서 택시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앞서 어젯밤 11시 50분쯤에도 경부고속도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공장 건물 위로 불길이 치솟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의 한 도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큰 불길에 연기까지 심해 인근 주민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불은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엔 전남 목포를 출발한 인천공항행 KTX 열차가 전원장치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열차는 일부 객실에 전등이 꺼진 상태로 운행했고 오송역에서 승객 830여 명이 대체 열차로 갈아타면서 운행이 1시간가량 지연됐습니다. MBC 뉴스 송양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해 나가기 위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촛불혁명과 정권 교체를 통해 보여준 국민들의 민주 역량과 도덕성이 대한민국을 당당하게 만들었다며 감사했는데요. 조영익 기자입니다. 어젯밤 서울공항에 마중 나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청와대 참모진들을 만나 인사를 나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박 5일은 대한민국의 외교 공백을 메우는 과정이었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를 우리나라가 대화를 통해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관계에서 우리의 역할이 더 커지고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한반도 현안에 대한 치열하면서도 솔직한 대화로 우위와 신뢰를 든든히 했다며 대화의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평화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멀고도 험난한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하나씩 복잡하게 얽힌 매듭을 풀면서 당당하고 실리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 촛불혁명과 정권교체로 보여준 국민의 민주 역량과 도덕성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당당한 나라로 만들어줬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5일 독일 공식 방문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다시 출국합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진정 씨 취업 특혜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당이 자체 진상조사 차원에서 안철수 전 대표를 직접 만나 조사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번에 보고를 받고서야 문제를 인지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국민의당은 이번 주 초 당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세환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은 어제 안철수 전 대표를 직접 만나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면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50분간 이뤄졌으며 안 전 대표는 공명선거 추진단장인 이용주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나서야 조작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이번 주 초 안 전 대표 면담 내용을 포함한 진상조사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국민도 속고 국민의당도 속았다며 성역 없는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당의 진상조사에는 당 내 특별 수사부가 되어서 성역 없이 조사하고 지휘 고하를 막론해서 조사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진상규명을 강조하면서도 사건의 당사자인 이유미 전 당원의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당은 또 제보 조작 사건에 따른 파문에도 8월 말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치른다는 계획이지만 당내 일각에선 전대 연기론이 제기되는 등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 전 대표의 침묵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의당은 제보 조작 사건을 계기로 공세 수위를 높이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의당 죽이기라고 반발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세암입니다. 문준영 씨에 대한 채용 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검찰은 윗선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박준규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로부터 조작된 증거를 넘겨받아 당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 전 최고위원을 출국 금지 조치했고 이틀 뒤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대선 당시 당 공명선거 추진단 김성호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도 오늘 오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5일 조작된 제보 내용을 언론에 그대로 폭로했고 다음 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사전에 제보 조작 사실을 알고도 폭로했는지 등 윗선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거짓 제보에 대한 당 차원의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과정에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 등 국민의당 관계자들과 이유미 씨의 대질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준규입니다.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늘부터 이 집값 급등 지역에서는 대출이 까다로워집니다. 규제 전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달 집값이 꽤 올랐다고 하는데요. 다음 달에는 더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욱현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전국 청약조정지역 40곳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는 60%로 총 부채 상환 비율 DTI는 50%로 강화됩니다. 또 오늘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아파트의 잔금 대출에는 DTI 50%가 새롭게 적용됩니다. 이런 대출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지난달 전국 주택 가격은 0.21% 올랐고 서울도 강남, 강북 모두 강세를 보이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6.19 대책 발표 직후 수천만 원씩 떨어졌던 일부 강남 재건축 단지의 하락세도 멈췄습니다. 업계는 6.19 대책의 충격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다며 다음 달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8월 달 적용된다는 예고가 있고 해서 이쪽에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고 거래가 당분간 위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선 미래소득까지 반영하는 신 DTI 도입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젊은 직장인의 대출 한도는 크게 늘어나는 반면 은퇴를 앞둔 50대 중년층의 대출액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을 합산해 대출 여부를 판단하는 DSR은 예정대로 2019년부터 도입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MBC 뉴스 조국